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오전장에 강세를 보였으나 이틀 연속 외국인이 현물 매도를 얻어맞으며 상승이 제한되었고 해외 시장은 모든 이슈들을 무시한 채 미친 랠리를 보였습니다. 제가 이거 과격하게 표현한 거 아니고 상당수의 해외 시장 참여자들이 마켓 크레이지니스, nothing makes sense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늘 시장이 오른 것이고 그래서 시장이 변화에 적응하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좋죠. 자, 바로 아시아 세션부터 리뷰 들어갑니다. 우리 증시는 갭 상승 출발한 자리가 참 애매한 위치였습니다. 선물 358선은 거의 한 달 동안이 중심선이었는데 선물 시장이 갭 상승과 함께 외국인들이 꾸준히 선물을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물 시장 개장 후에는 현물 매도를 꽤나 또 쏟아냈어요. 첫 30분에 이 현물을 900억 매도했고 또 삼성전자 등의 매도가 집중되면서 지수의 상승을 틀어 막았는데요. 하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아랑곳 않고 매수를 늘려갔죠. 특히 오늘의 선물 매수가 눈에 띄는 것은 외국인들이 오전 10시 30분 홍콩 시장 개장 때까지 무려 5천억 넘는 선물을 매수한 동안 선물 미결 계약정이 6천 계약 가까이 증가를 했죠. 이후에 현물 매도가 계속되자 외국인들은 점심때까지 선물 매수 포지션을 좀 줄이기도 했지만 미결제 약정은 전혀 감소하지 않았어요. 잔존일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물 시장에서 방향성 베팅을 한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있어요. 아시아 세션에서 다른 것은 다 내려놓고 오늘 니케이 선물이 본장 개장을 갭상승 출발한 뒤 하루 종일 하락해서 무려 1400포인트 급락이 나왔죠. 일중 고저 폭이 3%가 되는데 엔화 강세 때문에 일본 증시가 하락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엔화 강세는 사실 수요일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런데 수요일에 일본 증시는 종가 고가로 상승했어요. 그래서 수요일 상승이 좀 많이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틀 동안이 한풀이를 한 번에 해버린 셈이죠. 이렇게 글로벌 리스크 온이 선두주자였던 일본 증시가 강하게 하락하면서 나스닥 선물도 아시아 세션에서 줄창 하락해서 18,000포인트를 깨버렸는데요. 중화권 증시도 오전장엔 나름 버텼지만 오후장에 무너지면서 시장이 드디어 차익 실현 모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유럽 세션 시작과 함께 유럽 지수 선물 빠르게 상승하기 시작했고요. 또 미국 지수 선물도 러셀은 하락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스닥 중심으로 빠르게 상승하자 당일 들어갔던 쇼포들이 손절이 더해지면서 나스닥 선물은 미국 세션 개장 무렵에는 당일이 눌림은 모두 회복한 것은 물론이고 전일 고가마저 갭으로 뛰어넘은 채 상승 출발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무슨 ECB 금리 결정 있었죠. 또 신규 실업수당 청구서 발표 있었죠. 근데 시장은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리스크 온을 꾸준히 보였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제가 그 아시아 세션 리뷰 때 갑자기 미국 지수 선물 이야기를 꺼내서 좀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은데요. 연관이 있는 내용입니다. 수요일에 일본 증시가 아무런 이유 없이 신고가 갱신을 계속했을 때 심지어 엔화 강세에 또 미국 지수 선물은 또 오후장에 빠지는 등 분위기가 분명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요일에 니케이가 신고가를 갭상승으로 돌파했거든요.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멘붕을 겪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개장 초에 한 10분 동안 또 올랐어요. 그렇게 숏들을 딱 손절 받아내고 나서 니케이 선물은 아무 이유 없이 급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일이 양봉을 모두 뒤집는 그런 대음봉이 나왔는데요. 오늘 미국 증시가 상승한 것도 경제지표, ECB 금리 동결 글쎄 그런 거 아니라고 봐요. 그런 관계없이 그냥 닥치고 매수가 들어왔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해서 신고가 갱신을 했는데 이렇게 랠리를 하고 나서 시장이 아무 이유 없이 밀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게 진정한 꼭지가 되는 것이죠. 자, 다시 시황으로 돌아와서 외국인들은 옵션 시장에서 간만에 이 백스프레드 매수 포지션을 짰어요. 그들이 심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와, 도저히 모르겠다. 그런데 이젠 어디로든 좀 튈 것 같다 라는 거죠. 아시아 세션에서 니케이가 그렇게 밀리고 또 나스닥 선물도 강하게 밀린 상황에서 우리 증시의 롱 포지션을 충전한다는 것은 사실상 제정신을 할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동안 우리 증시가 해외 증시 상승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제는 위든 아래로든 방향성 세게 나올 수 있겠다. 이런 거에 베팅을 한 것이죠.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무려 3,000원 넘게 매도를 했지만 SK하이닉스에 대한 매수에는 여전히 유지 중이고 또 실적 기대가 되는 삼성 SDI에 대한 매수도 제법 의미 있는 수준 들어왔어요. 그래서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익스포저를 줄였다라고 보진 않아요. 물론 삼성전자를 3,000억 넘게 매도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시장이 상단은 좀 제한됐지만 그래도 그런 매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안 빠진 것만으로도 시장은 강세라고 봐야죠. 덕분에 하루 종일 왕복 달리기를 했다가 전일 종가 수준으로 마감되면서 양 옵션 프리미엄이 좀 녹아내리긴 했는데 일반적인 옵션 만기 전주의 움직임에 비해서는 시간 가치 감소가 그닥 크지 않았다고 봐요. 이는 외국인들이 양 스프레드 매수 요 베팅 때문에도 있겠지만 콜 클래스 옵션 미결제 약정 배려는 지금 코앞에 있죠. 그러니까 콜 360을 얼마든지 언젠지 환매를 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시장 참여자들이 펀더멘털로는 도저히 롱이라고 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푸드 클래스의 높은 델타 값을 가진 옵션들을 차마 폐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옵션 프리미엄이 제대로 죽지 않는 것이죠. 방금 마감한 해외 시장이 장 후반에 제법 눌렸다고 하지만 야간 선물은 360선을 넘겨서 마감했어요. 그래서 금요일 우리 증시는 콜옵션 360에 대한 강력한 환매 시세가 발생하면서 선물로 최소 5포인트 넘는 그런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네요. 관건은 이제는 콜옵션 360에 환매가 나온지 그리고 풋클래스에서 미결제 약정이 360 부근의 행사가에서 쌓이는지 요게 그 체크포인트일 것 같아요.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갑니다. 유럽 증시 상승에 대해서 22 금리 동결 그리고 라가르드 발언이 평이한 수준이었다 이런 걸 들고 있는데 트레이더의 관점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겠다고 봐요. 유럽 증시는 개장과 함께 갭다운 출발한 상태에서 개장과 함께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금리 결정 이전에 이미 신고가 갱신을 완료했거든요. 금리 결정 이후에는 오늘 그리고 그 전에 누적되어 있던 숏 포지션 들어온 애들이 완전히 항복을 하면서 스탑로스가 나와서 폭등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세션에서의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전일이 유럽 증시 강세 마감에 대해서 개장과 함께 숏 대응을 한 트레이더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을 완전히 올킬시키는 그런 상승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오늘로써 1분기 고점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야, 이거 너무 소설 쓰는 거 아니냐? 응? 유럽 증시가 22 금리 동결 발표와 함께 추가 상승했고 또 라가르드 기자회견 끝날 때까지 쭉 상승했는데 그 부분이 그 금리 동결 발표 이전에 상승한 부분만큼이나 됐죠. 그러면 이들 재료가 시장을 상승으로 이끈 거 아니냐라고요. 자, 그래서 증시 하나만 놓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1월 중순 이후로 유럽 증시는 사실상 조정다운 조정 한 번 없이 스트레이트 상승을 이어갔죠. 근데 그에 비하면 채권 시장의 분위기는 달라요. 1월과 2월 내내 눌렸던 채권 시장은 3월 들어서 드디어 바닥을 형성하고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ECB 이벤트 전에도 장기물 중심으로 채권 매수 계속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금리 동결 발표와 함께 채권 가격이 쫙 폭등했다가 기자회견 시작되면서 당일 상승분 싹 반납해요. 통화시장에서도 유로화만큼은 다른 비달러 바스켓이 아시아 세션과 유럽 세션에서 계속 강세를 보이는 상태에서 전혀 못 올랐거든요. 그리고 금리 동결 발표 이후에는 유로화는 마이너스 돌기까지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자회견 시작과 함께 유로화는 숏커버 쫙 들어오면서 종가 고가로 끝나요. 자, 이렇게 증시와 통화시장은 종가 고가의 상승세로 마감했지만 채권 시장은 금리 동결 스테이트먼트 발표 후에 급등을 했다가 다시 내려왔다. 요것이 인사이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숏 스퀴즈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22 성명문 간단히 요약하면 인플레이션 더욱 하락했고 또 에너지 가격 내려간 것이 원인이지만 임금 강력한 상승 문제 이건 아직 해결 안 됐다. 그래서 여전히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또 인플레이션 낮추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에 특별하게 충격 줄 만한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주식시장과 통화시장의 움직임은 숏스퀴즈 랠리였다 이렇게 보고 채권 시장은 며칠간의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맞은 것 이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골드가 또 상승해서 2,172달러까지 올랐죠. 이 상승폭이 둔화된 것은 맞아요. 그래서 이제 숏쳐야 되는 거 아니냐, 골드 숏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투자자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상품 선물은 주말이 무서워요. 무슨 얘기냐면 한 주의 주봉이 지금 명백하게 장대양봉 예상되죠. 아주 그것도 강력한.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금요일에 한 주의 방향성에 맞서는 역추세를 잡는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결국에 시장이 꼭지를 잡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신이 되겠다는 거나 다를 바가 없죠. 응? 무슨 이야기냐면 주봉이 윗꼬리를 먹겠다는 건데 이거는 한 주에 롱 포지션 잡은 투자자들이 굉장히 배가 부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익 실현을 하는 것에 따라서 수익의 규모가 결정되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숏 포지션 한 주 동안 끌고 오던 투자자들은 야 이거 도저히 못 견디겠다 하고 해서 금요일 날 손절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손절을 얼마까지 하는 거에 따라서 이 윗골이 먹겠다고 하는 투자자들이 기대 손실이 결정되는 거죠. 그러면 기대 손실은 불확실하고 그리고 기대 이익도 윗골이 사이즈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손익비가 절대 안 나오는 그런 트레이딩인 거예요. 그리고 골드 상승이 지금 펀더멘털에 따른 상승? 이렇게 안 보죠. 가상자산인 초강세 그리고 비달러 바스켓이 강세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다가 지금 골드 옵션 시장에서 쇼칸 마스퀴즈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이 상승을 담보한 제도는 굉장히 많은데 토요일 새벽에도 도저히 못 견디고 숏포지션 손절 나간다? 그러면 골드는 토요일 새벽에 종가 고가로 끝나고 나서도 다음 주 월요일 아시아 세션에서 추가로 숏 스퀴즈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꼭지를 내가 맞춰서 먹겠다 이런 거는 정말 할 짓이 아닌 거예요. 물론 금요일 미국 세션 개장 전에 뭐 논팜 발표 나오면서 골드가 눌릴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희망사항인 것이죠. 논팜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 것이고 그리고 논팜에 대해서 골드가 어떤 반응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골드는 숏 잡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름 가격은 아시아 세션에서 꾸준히 늘리기 시작해서 미국 세션에서는 텍사스 기름 기준 $78 초반까지도 내려갔는데요. 유럽 세션 마감 이후에도 증시가 리스크 온 모드를 강화하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79 선에 안착해서 마감했어요. 근데 기름은 특별하게 이벤트 없었고 또 뉴스도 없었죠. 그렇지만 유가가 점점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면서는 유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증시는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크레이지니스 그 자체예요. 미국 지수 선물이 아시아 세션에서 이 험악한 분위기를 보였죠. 근데 유럽 세션 개장 초만 해도 나스닥 선물이 17,920포인트까지 하락하면서 이거 오늘 진짜 디데이인가 싶을 정도의 암울한 분위기를 보였죠. 만약에 3월 4일이 시장 고점을 역사적 고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나스닥은 17,700포인트까지도 하락을 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금요일에 추가 하락해서 17,300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었죠. 변동성 선물 또한 15포인트 넘기고 있어서 야 이거 와 뭔 일 일어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유럽 세션 개장하고 10분 만에 증시가 강하게 위로 돌면서 나스닥 선물 중심으로 초강력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나스닥 선물만 강했고 상대적으로 러셀은 못 올랐어요. 여하튼 프리마켓에서는 엔비디아가 $900 넘길 정도로 나스닥 선물이 많이 올랐죠. 그리고 ECB 금리 발표 이전에 시장이 이미 완전한 강세로 전환됐어요. 그래서 나스닥 선물이 현물 갭상승 출발하고 나서 5분 동안 오버슈팅 볼 때 갑자기 아시아 세션에서 이 니케이 흐름이 오버랩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 5분간에 그 숏들 다 죽이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나스닥 선물이 쫙 차익 실현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15분 동안 나스닥 선물이 100포인트가 내려가게 됩니다. 야 그럼 이거 완전히 오늘 니케이가 꼭지 찍고 내려간 거랑 똑같은 흐름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제가 이때 그 멤버십 감마 등급 회원들 대상이 텔레그램 채널 그 미국 시간 실시간 브리핑에서 얘기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야 이게 절대 가격이 높다. 그래서 이렇게 차익 실현으로 시장이 빠질 때 이걸 따라갈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은 섣불리 따라갈 거 아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한 차익 실현인지 아니면 매크로 이슈가 있어서 이벤트로 움직인 것인지 아니면 추세적으로 계속 움직인 건지 요걸 판단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나스닥 100포인트 급락할 때 자 유럽 증시 거의 뭐 밀린 게 없었어요. 그리고 변동성도 전혀 오르지 못했죠. 채권 시장이나 통화 시장도 별다른 변화 없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단순 차익 실현이다. 단지 이제는 절대 가격 그 지수 가격대가 높고 또 개장 초에 매도가 빠르게 나오면서 나스닥 100포인트가 쉽게 움직인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따라갈 거냐? 그건 아니다.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하튼 이 매물 소화를 이겨내자 증시는 본격적인 상승을 내리기 시작하게 돼요. 근데 좀 특이했던 것은 유럽 증시 마감 전에 이미 S&P 지수는 역사적 고점을 돌파했고 마감 이후에는 상승 속도가 둔화됐으나 나스닥은 S&P 지수나 다우, 러셀 등이 점점 힘이 빠져간 상황에서도 아랑곳않고 광란히 상승이 이어졌죠. 또 오늘은 엔비디아만 오른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는 유럽 세션 마감까지만 올랐고 상승을 주도했던 종목은 테슬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이 며칠 눌렸거나 또 상대적으로 못 갔던 종목들이 강하게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의 시장 상승은 유럽 증시 신고가 갱신 그리고 숏스퀴즈 그런 것에 따른 묻지마 상승이 원인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변동성은 하루 종일 14포인트 중반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지 못했고, 특히 장마감 1시간을 놓고 시장이 난데없는 차익 실현이 나온데도 변동성은 전혀 오르지 못했죠. 물론 차익 실현이었기 때문에 시장이 추가 하락하지 않아서 장마감 무렵에는 눌린 부분을 모두 만회했는데, 장마감 직후에는 나스닥 선물 중심으로 강한 매도가 나오면서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 나오는 그 한국 시간 새벽 6시 15분, 그때는 나스닥 선물이 장중의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한 18,160포인트를 찍기도 했어요. 시장이 분명 이 목에 찼다는, 이 버거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러나 본격적인 움직임은 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지금 매크로 지표에 반응 안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끝장을 보려는 강력한 매수세가 반도체 섹터에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이 전형적인 고점이 아니라 숏스퀴즈가 나오는 폭발적인 상승을 하고 나서야 하락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360포인트를 아주 가볍게 넘는 그런 갭 상승이 나올 것 같은데, 갭 상승 이후에 콜옵션 360이 환매가 얼마 나올 것인지, 그리고 풋클래스에서 360에 근접한 옵션들이 미결제 약정이 얼마나 빠르게 증가할 것인지가 추가 상승이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물론 갭 상승이 과하다면 차익 실현 매도도 나올 수 있겠지만, 야간 선물 마감 수준인 360선 근처에서 시장 출발한다? 그러면 시장은 충분히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장중 꾸준한 매수 대응으로도 또 종가 고가 노려볼 수 있겠는데, 이 선물 기준으로 362.75선, 그러니까 3월에 기록한 고점권까지는 좀 빠르게 갈 수 있지만, 이 구간을 넘어서는 상승이 나오려면 현물 매수가 동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전장에 선물이 상승할 때 외국인들이 현물 매수도 함께 한다. 그러면 이건 362.75선 무조건 넘어간다라고 봐야 되는데, 반대로 선물만 강하게 오르고 현물은 상대적으로 매수의 움직임이 적다. 그러면 362.75선에 근접할수록 중기 콜옵션 매도량을 좀 늘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러셀 매수 포지션 모두 정리했습니다. 상대적으로 탄력이 약한 것도 있겠지만 시장의 움직임이 저는 오버슈팅 구간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지수 관련 포지션들은 웬만하면 다 치워버리고 가볍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다 치운 거고요. 채권 매수 포지션이나 엔화 그리고 오지달러 매수 포지션, 이건 충분히 이익이 확보돼서 굳이 익절하지 않고 계속 밀어볼 것입니다. 그리고 증시가 지금 고점이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근데 핵심은 나스닥 AI 관련 주식만 강한 게 아니라 캐터필러 그리고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이런 그 기름 냄새 팔팔 나는 이런 주식들도 심각하게 갱신 중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종목별로 선택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강세가 하는 종목은 계속 강세인 겁니다. 그래서 꼭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니케이가 처음으로 차익 실현 맞았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언제든지 뜬금포 조정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은 생각하고 지수 관련 포지션은 조심해서 잡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금요일에 있을 논팜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다른 걱정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변동성 전혀 못 오르고 있죠. 자, 제가 금요일은 미국 세션 장중 브리핑 하지 않지만 개정과 함께 이 통화시장에서 옵션 통화 옵션 콜 매도를 좀 쌓으려고 해요. 그래서 개장 후 잠깐 동안은 제가 브리핑 해드릴 것 같은데요. 그 외에는 금요일은 별다른 매매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